평소에 운전하면서 많은 사연을 듣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내용은 보통 명절의 시댁 갈등과 김장인 것 같더라고요. 명절은 그나마 아직 많이 하는 집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요즘 세상의 김장은 하는 집보다 안 하는 집이 더 많지 않나요? 우리 친정집도 그렇고 제 주변 친구들을 봐도 정말 자기들 먹을 거 조금만 하거나 그냥 안 하고 마트나 인터넷으로 김치를 사다 먹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댁은 진짜 김치에 환장한 미친 사람들이에요. 어느 정도 미친 사람들이냐면 한 번 김장을 할 때 100포기 정도는 기본으로 합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 찬바람 불 때만 하는 김장이 아니라 어머님 댁 김치 냉장고가 텅텅 비어갈 때가 되면 김치 담그러 모이라 하세요. 그게 1년에 보통 3-4번, 계절마다 한 번씩은 김치 만들러 오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집안에 시집 온 뒤로 적게 하면 80포기였고 보통은 100포기가 넘어가요. 진짜 많이 하는 달에는 150포기를 한 번에 한 적도 있네요. 식구들이 먹는 김치의 양도 적진 않지만 가족들만 먹으면 이 정도로 많이 필요하진 않겠죠. 신우가 남편이랑 둘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쓰는 김치도 많고 식당 손님들한테 김치를 돈 받고 팔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 아무리 김치를 담그고 또 담궈도 2-3달이면 그 많은 김치가 다 떨어져 버리는데 그럼 또 어머님이 김치 담그자면서 저를 오라고 부르시죠. 제가 결혼하고 이제 횟수로 4년차가 되었는데 지금까지 김치만 최소 10대 번 이상은 만든 것 같아요. 반면에 저희 부부는 맞벌이에다 아직 애도 없어서 김치를 그 집안 식구들만큼 많이 먹지는 않습니다. 남편이랑 둘이서 외식도 자주 하고 집에서 밥을 해먹는 날이 그리 많지 않아서 1년 내내 김치를 먹어봐야 저희는 20포기나 먹을까 말까 해요. 여기까지 들으신 많은 분들이 왜 많이 먹지도 않는 김치를 바보같이 시댁에 불려가서 같이 해주고 있냐고 저한테 한 소리 하실 텐데 저희 집안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결혼할 때 시댁에서 저희 신혼집 얻을 때 현금을 1억이나 보태주셨어요. 저는 그 당시에 남편과 제가 가진 돈으로 그냥 전세를 얻어서 시작하자고 했었는데 시댁에서 1억을 보태주시면서 25평 아파트를 구입하고 결혼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경기도 외곽에서 살고 있는데 3억 정도면 25평 신축급 아파트를 사는 것이 가능하거든요. 결혼 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기 전부터 시댁에 큰 빚을 지고 시작했고 어머님은 당연하다는 듯 시댁에 김치 담그는 날이 되면 저를 부르셨고 저 역시 처음엔 좋은 마음으로 집안일이라 생각해서 기쁜 마음으로 도우러 갔고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원래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게 맞잖아요. 받으면 받은 만큼 일을 해서 몸으로 때워서라도 갚아야 하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시원하게 아파트 살 때 큰돈을 보태주시면서도 저와 남편이 공동명의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간섭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처음엔 기쁘게 하던 김장도 적당히 해야 할만하지 1년에 몇 번씩이나 불러서 중노동을 시켜대니 이제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지금까지 공짜로 일을 해준 것만 해도 어머님이 빌려주신 1억의 이자는 충분히 갚고도 남았을 겁니다. 몸이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화가 나는 건 시누이와의 형평성 때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힘들게 100포기씩 김치를 만들어 놓으면 저와 남편이 가져다 먹는 건 고작 10포기 정도 될까 말까 하고 나머지는 전부 신우가 가져갑니다. 본인 때문에 그렇게 자주 김장을 하는 상황이면 본인 가게에서 시매부랑 둘이 알아서 하던가 최소한 김치 담그는 날에 제일 먼저 와서 발벗고 일을 가장 많이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보통 어머님이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이틀에 걸쳐서 김치를 담그시는데 그럴 때마다 신우는 주말에 장사가 너무 바쁘다며 거의 오지도 않아요. 아예 어머님 댁에 커다란 김치 냉장고 하나와 식당에서 쓰는 은색 큰 냉장고를 하나 가져다 놔서 저와 어머님이 허리가 부러져라 김치를 만들어서 냉장고 안에 채워놓으면 신우는 자기 필요할 때만 찾아와서 몇 통씩 가져가더라고요. 물론 김치를 만드는 재료비는 신우가 전적으로 다 부담하고 있어요. 그 외에 별개로 시어머니는 종종 신우에게 용돈까지 받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한테는 전혀 일하는 것 대비해서 메리트가 없습니다. 시댁이 그렇게까지 여유가 많은 집안은 아닌데 신혼집 살 때 어머님이 1억이라는 큰돈 해주신 것도 정말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그런 마음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사라지고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스트레스만 남았어요. 저와 남편이 시어머니를 도와서 주말 이틀 동안 허리 빠지게 김치를 만드는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신우는 며칠 후에 조용히 찾아와서 쏙쏙 가져가기만 해요. 저한테는 수고했다,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어머님이나 남편도 당연하듯 저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니까 점점 화가 나는 거죠. 신우가 운영하는 식당이 뭐 그렇게 대단한 맛집도 아니고 동네 평범한 백반집인데 본인이 만들기 귀찮고 힘들면 그냥 공장에서 만드는 김치 사서 쓰면 되잖아요. 왜 굳이 어머님은 매번 직접 만들어서 주려고 하시는지 모르겠고 하도 답답한 마음에 제가 어머님한테 파는 김치도 맛있으니까 신우 가게에서 쓸 김치는 앞으로 사서 쓰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을 했던 적도 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음식 맛은 정성인데 누가 어떻게 만든지도 모르는 공장 김치를 사서 쓸 수 있냐면서 힘닿는 데까지는 해주겠답니다. 문제는 어머님만 저러는 게 아니라 우리 남편도 똑같아요. 지금까지 남편에게 주말에 김치하러 가기 싫다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습니다. 솔직히 저희가 집에서 노는 사람들도 아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 다니면서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제 나름대로 밀린 집안일이나 하면서 쉬고 싶은 게 당연하지 않나요? 하지만 남편도 제 편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엄마가 결혼할 때 얼마나 많이 도와줬는데 덕분에 대출 갚을 필요 없이 살 수 있는 거잖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조금만 참고 하자. 어차피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몇 번 안 되잖아. 그 몇 번 안 되는 게 두세 달에 한 번씩 주말을 통째로 반납하고 중노동을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작년까지는 그냥 힘들어도 멋모르고 했었는데 올해부터는 정말 안 하고 싶더라고요. 결혼한 지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건지 매일 김치만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밥 먹다가 소화가 안 되는 기분이에요. 남들은 1년에 딱 한 번 있는 김장만으로도 시댁과 싸우고 남편과 싸운다는데 제게는 잊어버릴만 하면 한 번씩 김치 담그자며 부르는 시어머니가 있어요. 그렇게 제 스트레스가 점점 커져만 가고 있었는데 사건은 저번 달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말에 김치 80포기만 하자고 또 저를 부르셨는데 문제는 그날이 제 가장 친한 친구 결혼식이 있는 주말이었어요. 저는 직장 때문에 경기도에서 살고 있지만 고향은 남쪽 지방이거든요. 고향 친구라서 적어도 전날 저녁에는 미리 내려가 있어야 할 것 같았고 저한테 결혼식 하는 동안 옆에서 도와주길 바라는 친구의 부탁이 있어서 안 그래도 미리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죠. 웬만한 일 같으면 우리 시댁에 볼 일이 있어서 못 간다 하고 축의금만 보냈을 텐데 제 가장 친한 친구고 제 결혼식 때도 와서 가방 순위를 선뜻해준 착한 친구라 절대 외면할 수가 없었죠. 어머님 어쩌죠? 저 그날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 주말 내내 고향에 내려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차라리 다음 주에 하시면 안 될까요? 그러자 어머님은 신우네 가게에 김치가 다 떨어져서 다음 주에 쓸 게 없다며 무조건 이번 주말에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오히려 저보고 일하기 싫으니까 친구 결혼식 핑계대는 거냐면서 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냥 오지 말라 하고 전화를 툭 끊어버리시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어머님에게 한 번 가기 싫다고 말한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친구 결혼식 선약 때문에 그날은 안 되니까 날짜를 좀 미루자고 한 것뿐인데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이 일을 이야기했더니 남편 역시도 시어머니와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결혼식 그거 꼭 당신이 가야 돼? 어차피 다른 하객들도 많고 고향에 사는 다른 친구들도 많을 거 아냐. 집에 바쁜 일이 있어서 못 간다고 해. 역시나 남편 역시도 절대 안 된다며 펄펄 뛰더라고요. 자기 엄마 성격 알지 않냐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인데 제가 이번에 안 가면 정말 큰일 날 거라며 겁을 주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대충 눈치 보고 다른 약속이 있어도 취소를 하거나 미뤘을 텐데 이번에는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나 진짜 이번엔 안 돼. 내 결혼식에도 와준 친구인데 어떻게 내가 안 가? 솔직히 한 번쯤은 당신 여동생도 김치 담그러 와야 돼. 얼마나 힘든지 직접 해봐야 어머님한테 해달라고 말을 안 하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한참 동안 아무런 말도 없이 저를 째려보다가 한숨을 푹 쉬고는 저보고 마음대로 하라고 했어요. 대신 뒷일은 책임 못 지고 자기 혼자라도 김치 담그러 가겠다면서 화를 냈고 그날 이후로 저와 말도 잘하지 않더라고요.
이 정도로 어머님이랑 남편이 겁을 주니까 약간은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만 그깟 김치 한번 담그러 안 갔다고 무슨 일이라도 있겠나 싶어서 금요일 저녁 퇴근하자마자 집에도 안 들르고 KTX를 타고 친정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냥 나중에 조금 혼나더라도 이번엔 친구들 만나고 친정 가서 푹 쉬고 주말을 보내고 올 생각에 기분이 좋기만 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걱정되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당장 놀 수 있다는 생각에 걱정은 나중에 하기로 했어요. 시어머니에게서 왜 안 오냐고, 진짜 친정 내려갔냐고 전화가 올 것 같았는데 주말 내내 단 한 통도 오지 않더라고요. 금요일 저녁도, 토요일에 친구들이랑 즐겁게 놀 때도, 일요일에 친구 결혼식 갔다가 출발해서 집에 도착할 때까지도 남편과 시댁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쯤 되니 슬슬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걱정 가득한 무거운 마음으로 친정에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이미 집에 들어와 있었고 아직 저한테 삐진 게 안 풀렸는지 왔냐고 저를 쳐다도 보질 않았습니다. 여든폭이 둘이서 진짜 다 한 거야? 많이 힘들었겠다. 어머님도 화 많이 나셨지? 미안해. 내가 다음부터는 꼭 빠지지 않고 갈게. 이번엔 내 가장 친한 친구가 결혼하는 거라 어쩔 수가 없었어. 일부러 제가 먼저 말도 걸고 어떻게든 남편 기분을 풀어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대답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솔직히 어느 정도 미안한 마음이 들긴 했지만 저도 기분은 좋지 않았어요. 아내가 이 정도 미안해하고 있으면 조금 마음도 풀고 함께 이야기하면서 풀어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꽁해서 삐져 있을 건지 답답하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 너 맘대로 해라. 라는 생각으로 저도 방으로 들어와서 씻고 누웠어요. 어차피 삐진 걸 시간이 지나면 알아서 풀리겠지 생각했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누워 TV를 보고 있었고 한참 뒤에 물 마시려고 거실로 나갔는데 남편이 보이질 않았어요. 목소리는 들리는데 어딜 갔나 확인했더니 거실 베란다 밖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확장을 안 해서 안방이랑 거실에 베란다가 작게 있거든요. 평소에 제가 화분도 키우고 빨래도 말리고 남편이 가끔 거기에서 담배를 한 대씩 피우다가 제가 하지 말라고 해서 남편은 베란다 출입을 거의 안 하는데 저 인간이 왜 나가 있나 싶었죠? 밖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데 샤시문이 살짝 덜 닫혔는지 목소리가 집 안까지 다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내 말도 똑같다니까. 사람이 염치도 없지. 어떻게 받아먹을 거 다 먹고 이제 와서 뻔뻔하게 굴어? 나 진짜 정 떨어졌어. 조만간 꼬투리 잡아서 이혼할 생각이야. 누가 듣더라도 어머님이랑 전화통화 중에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성질이 확 나더라고요. 숨소리도 내지 않고 조용히 전화통화하는 걸 듣고 있는데 어머님도 화가 많이 났는지 소리소리를 질러대는 통에 제 욕을 하는 걸 어느 정도는 들을 수 있었어요. 남편도 계속 제가 문제라고만 하고 두 사람 전화통화하는 내내 제 욕을 쉬지 않고 하면서 이 집에서 쫓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김장 빠진 건 잘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이 집에 시집와서 10대 번이 넘도록 시어머니가 부를 때마다 달려가서 빠짐없이 제 주말을 김치를 담그며 보냈어요. 집 살 때 1억 도와주신 건 정말 감사한 일인데 단 한 번 빠져서 친구 결혼식 다녀온 것조차 용서가 안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 어머님한테 잔소리를 들어야 이 상황이 지나갈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저건 해도 정도가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거실에 서서 남편이 전화통화 다 끝내고 들어오기를 기다렸다가 저도 더 이상은 참지 않고 남편에게 쏘아붙였어요. 뭐? 나랑 이혼하겠다고? 집에서 쫓아내고 싶어? 진짜 어이없네. 내가 지금까지 당신 엄마가 불렀을 때 한 번이라도 빠진 적 있어? 나 야근하고 몸 아파도 약 먹고 김치 담그러 갔었고 작년에 친한 회사 언니 결혼식 있을 때도 새벽에 일어나서 배추 씻고 아침까지 배추 속 버무리다가 시간 늦을까봐 부랴부랴 옷 갈아입고 갔었잖아. 그런데 겨우 한 번 안 했다고 어떻게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 제가 목에 핏대를 세우며 따져 물었더니 막상 남편은 당황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김치를 많이 먹지도 않는데 당신 집안 사정 때문에 날 고생을 시킬 거면 최소한 미안해하는 마음은 있어야 하지 않냐고 소리를 질렀죠. 아니, 우리 엄마가 결혼할 때 집 살 돈 보태줬잖아. 그러면 당신도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은 결혼 생활 내내 들었던 또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1억 보태주고 평생 이렇게 부려먹을 생각인 줄 알았다면 저는 절대 그 돈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받지 말고 전세에서 살자고 했잖아. 누가 집 사달랬어? 내가 사오라고 했어? 난 처음부터 전세 살자고 했어. 그냥 다 필요 없으니까 집 팔아서 어머님한테 1억 이자까지 쳐서 당장 다 갚아버려. 대신에 내가 지난 4년 동안 공짜로 일해준 거 일당 톡톡히 쳐서 달라고 해. 나 그 돈은 받아야 당신이랑 이혼할 거니까. 남편도 뒤늦게 제가 진짜 머리끝까지 화가 났고 이혼까지 할 거라는 걸 느꼈는지 자기 본심은 그런 게 아니라면서 갑자기 말을 바꾸더라고요. 아까 전화 통화 내용 들었구나. 그건 그냥 우리 엄마가 너무 서운해하니까 내가 엄마 달래려고 하는 소리였지. 이혼을 하긴 우리가 무슨 이혼이야? 남편이 되도 않는 소리로 변명을 해댔지만 저는 그런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이 집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남편 집에 종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그저 이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으로 결혼을 한 건데 한 번 시어머니 말을 안 들었다고 집에서 쫓아낸다느니 이혼을 한다느니 이런 말을 하는 남편과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다 필요 없으니까 당장 이 집 팔아서 어머님 돈도 갚고 처음 집 살 때 들어갔던 내 돈도 돌려달라고 했어요. 남편에게 너랑 단 하루라도 살고 싶지 않다고 한참을 악을 쓰며 싸우다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남편이 제게 뭐라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저는 철저히 남편을 없는 사람 취급하며 무시했어요. 더는 이 문제로 대화조차 하고 싶지 않았고 그냥 착실하게 준비해서 남편과 이혼해야겠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어머님한테는 끝까지 연락 한 통 오질 않았는데 다음날 신우가 저보고 퇴근길에 가게로 좀 들리라 하더군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혹시라도 신우가 저한테 사과를 할까 싶어서 찾아갔더니 그게 결국 실수였죠. 저를 보더니 대뜸한다는 소리가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냐 하더라고요. 가만 보면 새언니는 처음부터 좀 그랬던 것 같아. 너무 인생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집도 해줘. 오빠가 돈도 더 많이 벌잖아요. 인생 편하게 살면서 우리 엄마가 고작 김치 몇 번 담그자 했다고 이러는 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그 말 듣고 너무 열이 받아서 너만 아니었어도 내가 이럴 일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너네 가게에서 쓰는 걸 왜 나보고 맨날 만들어달라 하냐고. 앞으로는 너희 오빠랑 이혼하면 그럴 일 없을 테니까 너가 직접 가서 너희 엄마 도우라고 했습니다. 할 말 다 하고 돌아서서 나오는데 신우가 분이 안 풀렸는지 제 머리채를 뒤에서 잡으려 하더라고요. 발소리 쿵쿵 내며 달려오는 소리를 듣고 피하긴 했는데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 한 번 피한 뒤에도 계속 저한테 달려들어서 당황했어요. 신우 남편이 주방에 있다가 그 모습 보고 깜짝 놀라며 달려와 뜯어 말리긴 했는데 안 그랬다면 제가 어디 하나 뜯겨서 다쳤을지도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저도 화가 날 대로 난 상황에 이대로 당하기만 하는 건 억울해서 식당 테이블 몇 개를 밀어서 잡아뜨렸더니 수저통이고 양념이고 전부 바닥에 다 떨어져서 뒹굴었어요. 순식간에 처참하게 어지러진 가게 모습을 보고 신우가 이성을 잃었는지 눈물까지 흘리며 악을 쓰길래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 나왔습니다. 집에 갔더니 남편이 이야기 좀 하자며 붙잡으려 하길래 내 몸에 손대면 절대 가만 안 둘 거라 경고하고 제 집만 대충 싸서 나왔어요. 다음 날 부동산에 집부터 내놨고 남편한테는 이혼하자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보다 상황이 좋아질 수는 없을 것 같더라고요. 며칠 후에 결혼할 때 들어간 제 돈 8천만 원을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남편과 협의 이혼으로 끝내기로 했어요. 애초에 화를 낼 사람이 누군데 지들이 뭐라고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년이나 참고 살았으면 화를 내도 제가 내야죠. 신우나 시모가 제정신이 아니면 남편이라도 좀 멀쩡했어야 하는데 다 똑같은 인간들이라 어쩔 수가 없나 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